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좋은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핵심 참여한 제안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뒤에서 길을 아주 크게 쫑긋 세워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호동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 좀 익은 분도 계시고 추운 날씨에 정말 이렇게 워크숍이라 하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죠? 앞에서 뭐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초록색 병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워크숍에 아마 적응이 좀 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 가지는 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있었는데 아주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호랑이라는 거를 확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호랑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얘야, 넌 정말 훌륭한 호랑이 가문의 자손이란다. 자부심을 가지렴. 그래서 엄마 말씀이 그래도 조금 믿음직이 못해서 이번에 할아버지 호랑이한테 가서 물어봤다. 할아버지, 저 진짜 호랑이 맞나요? 물어봤더니 그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호랑이란다. 자신을 가져. 호랑이 새끼가 이제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걸어가는데 길 가운데로 걸어갔던 거죠. 자신있게 나 호랑이다 생각하고 막 걸어가는데 뭐 토끼, 뭐 여우 이런 동물들이 정말 비켜주는 거예요. 진짜 호랑이 맞나 보다라고 딱 걸어가는데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비켜라. 네?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라고 좀 약하지 않을까요? 네, 잘 앉으시고. 호랑이 그 자존심이 아주 정말 아주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에 쓰러졌는데 할아버지께서 어떤 말 하셨냐면 이게 농담이니까 약간의 육두문자가 나와도 이해해 주실 생각을 하고요. 네. 비켜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손을 못 들어가지고. 네. 아까 비켜. 올해 어떻게들 어르신께서 저보다 또 지난번처럼 연기하십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호랑이 같은 그런 지혜와 용맹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제 이야기입니다. 올해 저를 한번 쭉 오늘 이런 자리를 한다고 해서 돌아봤는데 호랑이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는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 팀장님, 예, 잠깐만요.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는데 올해 아마 여러분들을 또 지원해 주시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 많이 하신 분이죠, 그죠? 네, 우리 이순희 팀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여러분들의 힘을 이제 같이 모아서 이렇게 신의 성과가 발전했다고 봅니다. 또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직원 없이 좀 운영하다 보니까 좀 때로는 까다롭게, 때로는 섭섭하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점도 있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것만 다 기억하시고 그거는 올해를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경력과 노하우 여러 가지 힘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믿고 또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하루. 네, 초하루. 죄송합니다. 제가 월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자, 일어나셨으니까 이분들이 오늘 워크숍 끝날 때까지 우리 팀을 책임지는
팀장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앉으시면 안 돼요. 자, 팀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팀장은 물론 권한이 있죠. 우리 팀의 생사 연tar권을 쥐고 있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트레이드를 시켜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팀장님의 말씀에 절대 나이 불문하고 생일이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종하셔야 되는데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세요. 와, 예. 이렇게 그냥 받으면 재미없잖아요. 자, 팀장님이 받으셨던 인사 나누셨던 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정소리를 받았어. 갖고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 네. 이분은 저를 제일 정신없이 긁어갖고 칙해요. 근데 기억에 무대리 닮았어요. 네, 무지개 닮았으니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우리 활동하는데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갖고요. 제가 얼굴을 기억을 하고 그분 말씀을 기억을 해서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기억을 해서 이분을 뽑았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분으로 그냥 드려도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팀 이름과 이유. 탈색조. 8명인데 각기 다양한 색깔의 그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양한 그 끼를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발휘하고 한다는 그런 의욕과 그런 의미에서 탈색조를 했습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나실 것 같습니다. 박수. 자, 우리 두 번째 탈색조 팀에 이어서 팀장님. 아니요, 저 문화부 장관님 팀장님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예, 저희 팀은요. 팀 이름은 새벽소리를 했습니다. 새벽 소리. 예. 그 이유는 제 닉네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대 팀원들께서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팀 이름이 뭐라고요? 새벽 소리요. 감사합니다. 자, 문화부 장관이 디즈는요 우리 김문덕 총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항상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디카. 디카. 이 카메라. 카메라를 줄여서 우리는 이 D팀은 디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네, 저 문화부 장관이 대세인 것 같아서 네. 문화부 장관 상큼하잖아요. 네. 상큼이. 그래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상큼한 걸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박수. 자, 이 팀만 빼고요. 이 팀은 이름이 뭐라고요? 탈색조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박수. 자, 이 팀만 빼고요. 여기는 새벽 기차가 아니고 새벽 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박수. 네. 자, 여기가 디카의 발음에 디가 어울리는 것 같다. 박수. 자, 가장 귀여운 팀 이름이 상큼이. 발음할 때마다 상큼이가 어울리는 것 같다. 박수. 오, 상큼이가 제일 나면 1등 하겠습니다. 네. 자, 요 1등은 강연 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로 마음 열기를 조금 마치고 이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없어요? 네? 선물 기다리세요. 시간상. 뭐 없으면 저라도 드리겠습니다. 자, 수원 비즈 플라자 대표님 모시고요.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신유섭 대표님이시고요. 현재 수원 비즈 플라자 총괄 매니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주식회사 미디어 웨이브 컵의 대표이사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수원에서 성공적으로 이 비즈니스 플라자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노하우와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을 들어보면 저희에게도 많이 도움이
같습니다. 성함을 다시 한번 신유섭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신유섭.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신유섭이라고 하는데 유명이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쓰셔야 안 들리세요? 네. 아니 원래 멘트는 목소리 작으셔서 쓰시는 게 마이크 쓰셔야 돼요. 으로 들리시나요 혹시? 소리 차는 찰수 있어요? 마이크 안 들려? 네, 이게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자체가. 이 방향으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소리 찰수 있어요. 네, 강의라고 안 그러고 사례 발표라고 이렇게 부르고 왔는데요. 그냥 그 우수 사례라기보다 그냥 먼저 운영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갑자기 느낍니다. 우수 사례, 성공 사례 그러시는데 그냥 좀 먼저 운영했던 사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아마도 내년도 전략 수립이나 계획 수립할 때 뭐 좀 참고로 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또 오늘 제가 좀 늦은 이유가 저희 회원 워크숍을 오늘 1시부터 진행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면서 우리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 부분을 좀 안내해드리고 성과를 좀 더 쥐어 짜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걸 또 회원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내용은 일반 현황과 운영 성과 향후 계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위쪽에 보시는 기관 로고 4개가 보이시죠? 네. 오른쪽 위쪽 부분에 저게 이제 그 1인 창조 기업과 시니어 비즈 플라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모시는 시어머니 기관들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 사업이고요. 전담기관으로 소상공인진흥원과 창업진흥원, 시작할 때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인 창조를 맡았는데요. 2012년부터는 창업진흥원이 맡았고요. 그들 간의 위탁을 해서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 전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이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지자체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수원의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에 이제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소속으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앙대학교도 시어머니입니다. 뭐 결제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학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어머니를 4분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고부간의 갈등이 컸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 체계 자체가 확 바뀝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계획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반 현황부터 소개해드리면 2011년에 시니어 비즈 플라자 1인창조 기업 공동형으로 7개가 개소를 했고요. 그 이후로 2개씩 더 개소를 해서 현재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니어 비즈 플라자 기준이고요. 이 중에 1인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은 7개가 있습니다. 1인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이게 상반기엔 51개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46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4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니어 공동형은 그중에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인창조 비즈니스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예산도 20억 원 이상 증액이 된다고 중기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창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조직 체계 지원 서비스는 이 왼쪽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시어머니들이고요. 이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시니어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창직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도구는 시설 지원, 교육, 자문 상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모델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따로 특히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특화 사업화 지원 부분 하고요. 홍보 마케팅 지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 서비스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다른 데 없는 부분이 이제 유아동 놀이방 부분을 사실 오늘 저는 그 부천이 문화센터 안에 유아동 놀이방 있는 걸 견학할 겸해서 사실 왔는데요. 저희도 그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외에도 스스로 그 사회 경제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데 경력 단절형 여성분들이라든지 그 손자 손주를 돌봐야 되는 조선가정의 시니어분들이 그 육아에 얽매이셔가지고 활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오시면은 아이들을 돌봐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아 지금 현재는 시설만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다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 부분은 맨 뒤쪽에 있는 내년도 계획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문협의회는 이렇게 주로 중앙대학교 쪽 인물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마 맨 밑에 모경두 그 부사장님인가요? 루어봇에 그분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운영 인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괄 매니저 상근 책임자고요. 다른 데와 달리 이제 수원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사무원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공근로금도 보조 인력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장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원시가 개소할 때부터 현금, 현물 지원을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성과가 잘 나오는 근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언론 홍보라든지 창업 전문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공 운영 사례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지역 특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원 비즈플라자라는 곳이 수월 8달문에 전통시장이 9개가 모여있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 부천문화센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도심지 한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저희는 이 수원 비즈플라자 자체가 시장 건물 안에 있습니다. 시장 건물 안에도 1층도 아니고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 시니어분들은 계단에 올라오시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개소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약점이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시장하고 벽을 쌓고 지내지 말고 시장의 상인들과 컨텐츠를 활용한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모색해보자 라고 해서 전통시장의 문화 컨텐츠 그리고 바로 옆에 500m 떨어진 곳에 수원 화성이 있거든요. 5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멉니다. 걸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차로 가자니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문화관광 콘텐츠까지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묶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유아동 놀이방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역 특화 사업화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창취업 유형을 좀 알려드리면 2011년 4월 30날 저희가 개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약 3년 정도 그래서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창업자가 153명 정도입니다. 저희 쪽에서. 그래서 그분들 유형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제일 많은 부분이 경력 활용 창업입니다. 과거에 하셨던 일들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창업. 주로 이제 교육 컨설팅 쪽이 그런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제조. 이분들은 과거에 연구소나 어디 생산시설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창업을 하신 분들. 그거 외에는 주로 온라인 유통 쪽으로 과거에 오프라인 유통하셨던 분들이 그 경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을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4명의 시어머니가 주는 곳간에 있는 양식으로만 밥을 지은 게 아니고요. 딴 데 가서 설거지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해서 앵벌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첫 해에는 시니어 창업 스쿨을 저희 쪽에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해에는 중기청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제안을 해서 하는 건데 다른 데는 1개, 2개 할 때 저희는 4개를 제안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사업도 저희가 앵벌이를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또 박강 회장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즈플라자보다 우리 예산 안 쓰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사실 저희 성과의 큰 비밀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예. 자기 돈 있으면 사업 안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생활비 갖고 창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많으시면 뭐하러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많은 창업자들이 제일 곤란을 겪는 게 돈,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지원해드릴 수는 없고 그 정부에서 각종 창업 지원 사업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일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타당성 분석하고 각 정부 정책 자금마다 요구하는 컨셉에 맞게끔 교육과 자문 프로그램을 아예 맞춰서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500만 원씩 5개 팀만 줘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작년에 진행했던 거고요. 창업대전 출품 매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공모전, 문화재 출품, 교육 이게 이제 홍보에 저희가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2012년에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들 내용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귀농귀촌자를 썼다가 나중에 지적을 받았어요. 농림수산부에서 뭐라 하니까 저거 빼라 그래서 그 밑에 지역 특화로 돼 있죠. 지역 특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 사실 요 전통시장 마케팅 전문가가 적도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사실 이름 자체가 누구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을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을 통해서 지정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재래시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후진 느낌이 들어서 안 오니까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그때 정한 것 뿐인데 전통시장 상인의 분들이 누구 마음대로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교육과정에 라고 또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 쪽에 이제 그 과정 진행할 때도 전통자를 나중에 결국 빼버렸습니다. 그 위에 있는 비즈플라자 사업 외에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사업을 말도 안 되게 제안을 해서 땄고요.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 하면은 보통 사업이 주로 건설 쪽 사업 많이 생각들 하시죠. 거기에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활력 증진 사업 안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세부 꼭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인데요. 교육하는 부분과 센터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특화 자원을 이용한 축제 개발하는 부분, 이렇게 3개를 저희가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들이 저희가 양성 되시는 분들을 통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리더, 배송사, 큐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들을 교육시키고 축제 개발에 참여시키고 센터 운영에 참여시키고 하는 이런 통합형 그런 사업입니다. 네. 비즈플라자는 수원에만 또 존재하는 게 부천에서 자꾸 수원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가 직접 사업비, 운영 사업비를 지원해서요 비즈플라자를 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니어 특화 창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2011년 개소한 이후 중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시니어 특화 창업보유센터를 2012년도에 3개를 개소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원에서 개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중기청을 설득을 해서 창업성장지원센터까지 시니어 특화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수원에 오시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초기 단계, 성장 단계까지 중기청과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싼 값에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반석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 콘텐츠라든지 수원에 22개 있는 그 중에 8달구에 9개가 존재하는 전통시장 접목형 일자리 창출의 지역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 제가 앵벌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사업 등등을 계속 참여를 해서 지속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결국은 지원 운영기관 센터 등도 돈과 사람이 없으면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랑삼아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었죠.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거. 중기청 사업비 외에 수원시가 또 돈을 많이 주고요. 그 돈으로 사람을 저희는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사람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남들하고 했을 때 더 퍼포먼스가 좋겠죠. 이런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저희는 남들보다 운영을 잘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공정 행위